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서울 사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 만날 일이 있었는데 역시나 짝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개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0대가 되면 소개팅을 나갔던 경험도 쌓이지만 반대로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경험도 쌓이게 되는데요. 주선자의 실수 혹은 소개팅 당사자의 실수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선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20대 때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는 단톡방이나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소개팅 할 사람 있냐고 말하면 다들 별 생각 없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였는데 30대가 되니까 각자의 연애 경험이 쌓이고 원하는 이성상이 명확해지면서 주선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주선이 까다로워진 거지 소개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제 주선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선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소개팅 시켜주기 싫다 하는 유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주선자 입장에서 소개팅을 구분해보자면 주선자가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가 있는데 혼자서 주선하는 경우는 내가 직접 아는 남녀를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뭔가 기본적인 검증이 된다고 해야 하나?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면 그나마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선자를 믿고 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선자가 두 사람의 외모나 성격, 성향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잘 어울리겠다, 대화도 잘 통할 것 같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혼자서 주선을 하다 보면 안 좋은 게 정말 마당발이 아닌 이상 금방 인맥이 바닥나요. 저도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인맥 안에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선자가 두 명이 되는 다리 건너 소개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선자도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는 게 걱정인 거죠. 그런데 다리 건너 소개팅의 장점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다 보면 굉장히 다방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따지는 사람일수록 많은 소개팅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이제 주선자일 때 조심하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개팅 한번 주선해주고 결과 상관없이 꼭 뭘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소개시켜주는 게 고마운 일이죠. 근데 잘 안 됐는데도 그렇게 생색을 내고 내가 소개팅 시켜줬으니까 한턱 쏴야지 하는 사람을 보면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소개팅을 시켜줘서 잘 되었는데 주선자한테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사귀게 되었는데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답이 의무는 아니지만 감사 인사 정도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는 주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셋이서 만나는 거. 소개받는 당사자가 부탁을 한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주선자가 나서서 셋이 만나자고 하는 건 주선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럿이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술자리면 모르겠으나 소개팅 자리에 끼어드는 건 두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첫 만남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하고 연락처를 교환시켜주지 않고 셋이 단톡방을 판다거나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결과를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먹었어? 얼마짜리 시켰어? 무슨 얘기했어? 말은 잘 통했어? 궁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만남을 주선한 이후에는 관심을 끄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면 잘 되려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남부터는 알아서 하게끔 놔버려야 해요. 주선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만 오히려 만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좋은 정보, 칭찬 위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정보만 교환하고 만나는 게 당사자들한테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정보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주선자가 조심해야 할 행동이었고, 다음은 소개시켜주기 싫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이 높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본인 눈이 높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만날 거야. 뭐 그게 얼굴이든 직업이든 경제력이든 무언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주선자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알아볼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들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렵기도 하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땐 부합한다고 생각했는데 눈 높은 사람에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소개를 안 시켜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이상형이 확고하고 눈 높은 분들은 결혼정보회사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도 주선자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약해서 애프터 거절을 못하는 경우예요. 소개를 받았는데 상대가 내 타입이 아니면 최대한 정중하게 애프터 거절을 해야겠죠.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미안한 마음에 몇 번 더 만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상대가 고백을 하면 결국엔 거절을 하죠. 이게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몇 번 더 만나고 거절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미 나는 마음을 정했는데 맺고 끊음을 제대로 못해서 관계를 질질 끌게 된 거니까 주선자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거절당하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소개팅에서 연애로 발전하려면 서로 마음에 들어야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애프터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고, 만나기 전에 사진으로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자주 겪는 일이죠. 사진 거절은 진짜 주선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사자로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사진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만나기도 전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절의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 성격 자체인 거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거절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거절에 약간 내성이 생긴 거죠. 근데 저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사진 교환 서로 안 하고 소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 이외에도 지나치게 혼자 앞서가면서 오버한다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2번 이상 만나는데 계산을 한 번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얽히지 않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선자의 입장에서 소개팅 이야기를 해봤는데, 소개받는 것도 어렵지만 소개해주는 것도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혹시라도 최근에 소개를 받으셨다면 주선자에게 꼭 고맙다는 인사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